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인데요. 일단 뭐 마음 먹으면 누구나 다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죠. 정말 마음을 먹냐 안 먹느냐의 차이 같대요. 마음을 안 먹으면 그냥 평생 가도 책 쓰기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 많은 성공자들이 이 글쓰기의 효과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최근에 역행자라는 책도 그랬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장과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글과 책은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쓰고 많이 내본 사람이 결국 잘하는 거죠. 많이 써보면 솜씨가 당연히 늡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쓰면 수익화가 되고 또 콘텐츠가 되고 브랜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분명히 되죠.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의 공통점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중요한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 6가지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써도 관계없죠. 뭐 편하게 그냥 나를 위해 쓰든 남을 위해 쓰든 뭐 일상을 기록하고 뭐 경험을 담고 자랑하든 어떤 거든 관계가 없죠. 하지만 이거 책 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책이 누구에게 도움되고 누구에게 필요한 책인가 독자를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를 정했을 때 이제 그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의 글이 써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주부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글을 쓰게 될 거고요. 또 뭐 책을 쓰고 싶은 1인 기업가들 위한 책을 쓰면은 또 그들이 원하는 책 쓰기 내용을 쓰게 되겠죠. 우리가 사업도 이제 뭐 상품보다는 항상 고객을 먼저 정하라는 말처럼 저는 제일 먼저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일단은 독자를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목적과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블로그나 이런 글쓰기는 그게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일정 부분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게 나와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또 내 생각을 전달하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인지 혹은 또 이 브랜딩과 수익화를 위해서인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향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어떤 이유는 다 옳고 좋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유를 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글이 또 써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자의 이득인데요. 뭐 글쓰기는 그냥 뭐 이득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우리는 네, 글은 따로 판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독자들이 어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책을 사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쓴 책의 독자 이득은 무엇인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쓰면 좋죠. 내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정보인지 혹은 위안인지 뭐 자신감인지 가이드인지 이런 걸 조금 방향을 생각하면서 좀 글을 쓰면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방법인데요. 우리 글쓰기에는 어떤 방법을 고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책 쓰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조금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구상을 잡고 컨셉을 잡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은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 경험 많은 사람에게 또 배울 필요도 있고요. 우리 책을 내는 방법에는 뒤도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종이책인지 전자책인지 또 종이책이라고 하면은 또 혼자 쓰는 개인 저서인지 공동 저서인지 구분도 될 수 있고요. 또 장르가 다양하죠. 내가 어떤 장르의 책을 쓸지 자기 개발을 쓸지 시를 쓸지 소설을 쓸지 이런 거에 대한 방법들을 뭐 정해 놓을 필요가 있죠. 다음은 또 분량인데요. 뭐 글쓰기는 크게 분량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책 쓰기에는 이제 어떤 책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분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저서를 쓸 때는 통상적으로 뭐 A4 한 100장 내외 정도 이렇게 분량을 써야 되고요. 또 공동 저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것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장에서 30장 내외 정도 원고를 써야 되고요. 또 제가 주로 하는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뭐 A4 기준 한 30장 이상은 원고를 써야 되고요. 이런 어떤 분량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디에 쓰는가인데요. 뭐 사실 우리가 글은 뭐 어디에 쓰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뭐 내 혼자 보는 일기장에 쓰든 메모장에 쓰든.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인스타 등 온라인상에 많이 글을 쓰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온라인상에 글을 써놓으면은 이게 뭐 내가 쉴 때나 놀 때나 나를 홍보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또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의 생각, 나의 또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상의 글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책 쓰기에는 분명히 어떤 원고에 써야 된다. 이런 또 기준이 있죠. 우리는 보통은 한글에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가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책 쓰기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만 염두에 두더라도 아마 조금 여러분들께서 처음 책을 낼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자, 저도 정말 글을 많이 썼는데요. 뭐 블로그도 제가 한 8,500개를 쓰고 책도 많이 썼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옛날에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 저의 어떤 생각, 마음,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마음이나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조금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많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제가 글을 썼던 행동과 제가 써놓은 글들이 운이 쌓여서 제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요. 정말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또 꺼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감정이 많이 가벼워지고 정화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은 정말 이 표현력과 언변도 당연히 늡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써놓은 글과 내가 만든 책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정말 글쓰기에 좋은 점들이고요. 자, 이렇게 책을 쓰면 좋은 점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이 어렵다는 어떤 책이라는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이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 등이 커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 네가 책을 썼구나. 오, 정말 잘했구나. 대단해. 이런 칭찬들을 많이 받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책을 썼기 때문에 전문가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 검색이 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쉴 때나 놀 때에도 나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또 최고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차이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수익 관계할 수 있는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책을 쓰면은 좋은 점들이 많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좋은 글과 유익한 책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봤을 때 어떤 공감과 위로 또 편안함 등을 주죠. 제가 전자책 중에 제일 처음에 쓴 책이 이 제목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피로 극복 이야기라는 저의 우울증 경험을 담은 책인데요. 뭐 우리나라에 우울증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 제목이나 책을 봤을 때 아,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겠죠. 또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책을 보고 행동하게 할 수 있죠. 그 5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는 5번 같아요. 그냥 단순히 책을 보고 참 좋았구나 보다 어떤 우리의 글과 책을 보고 상대방이 행동했을 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책을 쓰면은 마음의 감정이 많이 풀리고요.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에 유교 문화가 심한 그 장남이었었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에게 어떤 싫은 사람으로 비추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좋은 사람 공부 되게 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막 화는 나지만은 그걸 표현 못 하니까 이 얼마나 영혼 속에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글을 많이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사람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하는 이런 당연한 행동과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나 다 알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콘텐츠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주변 사람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거 어떻게 해? 너 그거 잘하잖아. 막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은 그것을 콘텐츠로 삼으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도 많아요. 너 집 되게 정리 어떻게 정리 잘해? 이런 것들. 어떻게 애들 그렇게 잘 키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요리 잘해? 이런 누가 물어보는 게 다 콘텐츠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뭐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나요? 또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들, 또 뭐 책을 편하게 쓰는 것들, 1인 기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는 것들이니까. 정말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누군가에는 특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 사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주도의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백선. 물론 우리 제주도 분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은 또 제주도 안 계신 분들한테는 또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또 현지인들 많은 관광지 모음 이런 것들. 정말 나에게는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이지만은 그게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소중한 음, 되는 거죠 콘텐츠가. 조금만 더 관점을 바꾸면은 정말 이 쓸 수 있는 주제는 무궁무진하게 많고 우리의 일상이 이런 콘텐츠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충분한 경험과 배움이 있고 오히려 너무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들을 정말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라는 어떤 기록물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배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웃풋nem으로써 내가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의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 배운 것들은 계속 그거를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책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강의든 상담이든 콘텐츠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질문처럼 이 글을 쓰는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많이 써 보면은 좋고요. 정말 감정이 뿐이 아니라 인생이 많이 넓어지는 거죠. 정말 내 글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저는 내가 나를 알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